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오는 7일 당일치기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제 북한을 방문할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7일인데요. 글쎄요, 뭐 예상보다 좀 빠른다는 얘기도 있고 먼저 방북 시기부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기시마다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선순환 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라든지 비핵화 문제는 많이 논의했지만도 그 어제 중에 하나가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 재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7일 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것이 지금 이제 미 국무부에서 발표했다. 이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성과가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10월 초순에 네. 이렇게 지금 이제 11월 6일 날이 미국의 중간선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을 모두 감안했을 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는 적절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일정을 보니까 좀 바쁘감이 없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당일치기로 일단은 북한을 방문하고 바로 이제 남초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정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있어 가지고 목표를 할까요? 네. 이것은 한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하나는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 에 대해서 이 북미 간에 논의하고, 두 번째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 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이 폼페이오 장관이 당일치기 또는 이렇게 1박 2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당일치기로 이렇게 다녀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 북미 간의 실무자 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어서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 북미 실무회담에서 접점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재확인하는 절차,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에 대한 친서 전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일정 동안 이제 비핵화 조치와 뭐 종전선언,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릴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북미 간에 서로 원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신고, 핵 리스트죠. 그다음 이제 사찰 검증에 대한 약속을 해라, 뭐 이런 것이고, 지금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이것은 남북미 정상 간에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지켜야만이 그다음 수순 비핵화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무자 간에 충분히 논의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접점을 찾았을 것이다. 뭐 이것은 순위가 앞뒤 순위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도 충분히 찾았고, 또 이미 뭡니까? 9월 평양 남북 공동선언을 보면은 비핵화 부분에 다 나와 있지요. 동창리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뭡니까? 창간안에 대해서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또 하나 더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이 상조치를 취한다면은 영변 핵시설, 이것도 영구 폐기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긴밀히 협력한다. 이것이 이 평양 공동선언에 담겨 있잖아요.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가가지고 좀 더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에 보면은 나름대로 성과 있는, 결실 있는 방문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과 뭐 사랑에 빠졌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이제 친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친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산악학
개론이라 할까요? 네. 네. 우리가 쉽게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 인생에 있어 추억거리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장자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개론의 나름대로 이 설명이 맞다. 이것을 네. 좀 입증해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되고 특히나 이런 친서 지금 이제 북미 양 정상 간의 일종의 친서 정치를 할 만큼 상당히 오갔지요. 그렇죠. 여기서 네. 우리가 핵심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뭐냐니까 북미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존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돈독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 볼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친서 여기 대해서는 아마 이 양 정상이 빨리 만나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간의 정상화 이걸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밝은 미래를 좀 더 보여주자. 막 이러한 하나의 내용이 담긴 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일 텐데 그렇다면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이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지 혹은 진전이 있을지 좀 이 부분에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비핵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1년 내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5년 심지어 방사 물질까지 제거한다 하면은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핵화하면은 사찰 검증도 중요하지만도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거, 핵물질 제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미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이 풍계리 핵실험장 또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이것이 미래의 핵심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지금은 이제 현재 핵의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영변 핵단지 또 그리고 산음동 미사일 생산 공장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 핵하면은 지금은 이제 핵탄도 이미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 핵탄도 아니겠어요? 네.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상당 부분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이것이 조치를 취했다. 이 정도 핵심적인 이런 부분까지 간다면 적어도 2년 전거 같으면은 저는 가능하다. 또 특히 이런 비핵화에 있어서는 또 상호 조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라도 2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나는 지금 보면은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 때 나름대로 가능한 대목이다. 저는 그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체제 보장과 비핵화의 로드맵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다. 그렇게 네. 전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외에 또 누구를 같이 만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과거에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좀 카운터 파트였는데 요즘에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좀 카운터 파트가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누구를 만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북한과 미국 간에 체제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카운터 파트라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 이 조직이 있어가지고 역할과 위치가 비슷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봤을 때 과거에 폼페이오 장관이 중앙정부 CIA 국장 할 때는 카운터 파트가 김영철이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 국무장관 외교를 전담하는 수장을 왔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북한의 카운터 파트도 좀 바뀌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기대를 담은 것이 지난 6월 10일 센토사 섬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명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북미 정상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데 미국 측의 수석 대표는 폼페이오 그러나 북한 측의 대표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기대는 좀 이용호, 외상, 또 영어도 좀 하고, 네. 좀 이제 아무래도 외교 일을 하다 보면 좀 유연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영철 통전부 이제 계속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있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과연 이용호 외상이 거기에 배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속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카운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용호로 바뀔 것인가 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니겠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북한의 기류가 변했습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경한 반응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원래는 이 미국을 향해서 종전선언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갑자기 이 태도를 변화시킨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 태도 변화보다도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아마 이용호 외상의 이런 유엔에서의 연설, 또 그리고 이 조선중앙통신 논평 이렇게 보면은 이 종전선언이 일종의 주고받는 흥정문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뭡니까? 미국의 당국과 전문가들을 조금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에 대한 비판보다도 오히려 전문가들이 좀 올바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것을 너무나 선입감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설령 그것이 간접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비판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종의 지금 이제 북미 간에 한편은 물밑에서 실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실무 접촉에 있어 가지고 일종의 장외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조선중앙통신 논평 또 그리고 이용호 외상의 유엔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북미 간에 서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더욱더 많이 얻기 위한 장외에서의 기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북한 방문에 앞서서 이제 일본을 또 먼저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미일 동맹은 확고하잖아요. 네. 또 특히 최근에 아베 이 수상이 또 북일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는 이런 표시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갔을 때는 이런 이 북일 간에 문제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일본이 요구하는 일종의 납치자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듣고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 차원에서 일본을 또 방문할 수 있고 먼저 네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압박 이런 데서 공조를 좀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에서 일본을 먼저 들리는 것이 아니겠냐. 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어떻든 간에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까지 미국도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신고서 또 그리고 사찰과 검증에 대한 약속이 먼저 돼야만이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의 관료들 네. 또 전문가들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 부분 지금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이러한 여론이 좀 확산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특히나 북한이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교전 상태인데 교전 상태에서 교전을 중지하는 선언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무기가 어디에 있는 것을 내놔라. 이것은 뭡니까? 일방적인 압박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종전선언 이것이 그렇게 비핵화하는 데서 값비싼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종전선언과 이런 일종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진전, 그래서 네. 바꾸는 그러한 하나의 합의점에 지금은 이제 도달해 있다. 지금 그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관련된 전망과 분석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